이 방송을 듣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알바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알바하던 시기만 해도 최저시급이 4,000원에서 6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, 올해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? 그리고 제가 요새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지난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과 약간의 분노가 섞인 알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알바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. 돌아가면서 알바 해보셨다면 어떤 종류들을 하셨는지,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알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, 저는 사실 알바를 안 해봤어요.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, 딱 그 정형화된 그런 느낌의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, 오히려 그냥 학원 알바 아니면 그냥 잠깐 가회처럼 뭐 이런 것만 해봤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기는 해요. 그리고 뭐 그래봤자 인턴 같이 그런 거 이제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, 약간 카페나 그런 프랜차이즈 알바 같은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았겠다 싶긴 한데, 안 해봤습니다. 그래도 과외나 학원 알바, 네, 맞아요. 그 저는 정도? 오히려 그거 안 해봐가지고 더 음. 궁금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분뇨. 처음에는 그냥, 그러니까 제 동생의 막 친구, 이런 식으로 제가 남동생이랑 좀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대학생일 때 고등학생이었어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뭘 어떻게 가르쳤나 약간 싶은, 그때는 근데 뭐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뭔가 가르쳐 주기는 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음, 느낌이긴 했어요. 막 약간 하고 나면 목이 좀 아프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으니까, 또 집에 가서 하면 중간에 과일 같은 거 주시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무슨 과목을 했던 거예요? 그때 이제 국어 언어 영역. 그러면 소 박사님도 알바를 하셨나요? 저도 거의 없어요. 저렇게 거의 다던이랑 비슷하게 과외를 꽤 오래 했었고, 이 사람 저 사람을. 그리고 제 친동생이랑 친동생의 친구들 과외도 했었고, 음,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드림 클래스라고 삼성에서 음, 하는 맞아. 거 와, 한 달인가? 2달 동안 이제 갇혀서 애들을 가르치고 약간 생활지도 교사 겸 음, 가르치는 그런 거를 했었고, 아, 그 잠깐 공공근로라고 있었는데 그런 공공기관에서 방학 때 근무를 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역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방학 때 그것도 여름방학 때 해가지고 그때 그냥 최저시급 받았는데 어쨌든 도서관에서 바코드 있잖아요. 책 코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고 책을 음, 어떻게 하면 빨리 찾고 빨리 다시 꽂아 놓는지 이런 어, 거 그때 배워서 아주 유용하게 나중에 도서관에서 책 찾을 때 잘 써먹었어요, 그 기술을. 저도 예전에 막 신청해봤던 것 같은데, 막 그거 뽑기로 막 하고, 안 되고, 막, 그래서 공공근. 여러 가지 설이 돌았는데, 무슨 학점으로 끊는다. 막 어, 학교로 뽑는, 어, 막 이런 얘기도 어. 있었는데, 역시 박사님 음, 학점이 좋아서 뽑히셨나? 맞아. 그럴 수도 있어. 음, 그랬을 수도. 그러니까. 나는 나빠본 적이 지원했었는데 한 없어서. 번도 안 됐었거든. 나빠본 적이 없대. 진짜 나빠본 적이 대박이다. 없어 모르지. 응. 그녀의 학점은 거의 4.4에 육박하기 때문에. 네. 대단해. 근데 약간 알바한 것도 소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뭐 가르치거나 아니면 음, 딱 음, 뭔가 음. 정리하거나.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. 저는 가르치는 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. 저도 사실은 과외랑 학원 알바만 해봤었거든요. 근데 학원 알바는 어떤 걸 하신 거예요? 단님이랑 콩님이랑. 저는 논술학원에서 첨삭 알바를 오, 지적인 해서 알바들 많이 하셨네요. 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그때 시급이 5천 원 가량이었는데 와 근데 그러니까 첨삭 건을 진짜 밀어 넣는 거야 막. 음,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대면하지 않은 채 항상 그 노트북 같은 걸로 음, 첨삭을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. 그거는 그렇게 했었고 그룹 과외 뭐 과외 그것도 언어 영역 저도 똑같이. 네. 멋있다. 아니에요. 저도 근데 다처럼 카페 음, 알바나 음. 이런 거를 해봤으면 되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됐겠다라는. 그니까 저도 그때 저도. 좀 더 사회성을 길러서 회사를 갔어야 됐어. 그러니까 이제야 좀 생겼는데 이게 몇 음, 년 더 빨랐으면 더 이게 좋았겠다 싶은. 너무 공감합니다. 저는 대학생 내내 뭔가 알바를 은근히 많이 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처음 알바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베스킨라빈스
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뚜레쥬르도 해봤고, 또 이제 본죽에서도 음, 알바해봤고, 제가 딱 처음 스타트를 베라로 찍어서 이게 음. 나중에 약간 알바 경력에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. 왜냐면 베라가 좀 고된 알바에 속해가지고, 아, 얘 좀 일 좀 할 줄 알구나 이거를 쳐줘서 나중에 취준할 때도 알바를 구할 때 저는 본죽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 본죽 사장님이 베라도 같이 겸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 분들 그래서 오, 있지. 너 뭐 월수금은 본죽하고 화목금 베라 해줄래? 이래가지고 또 막 나중에 베라도 했었고. 근데 이제 제가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그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할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는 줄 몰랐어요. 그 주말에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만 일을 하면 됐었는데 이게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날은 밤 11시까지 일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힘든 와. 줄도 모르고, 음. 너무 음, 바쁘니까 그냥 정신없이 쳐내느라고 그랬을 것 네. 같아요. 아, 닥치면 하게 된다. 저도 먹만큼 다양하게 한 건 아니고, 제가 알바한 건 거의 카페나 빵집, 올리브영? 이렇게 세 개인 것 같은데, 처음에 1학년 때 아마 저도 주말 알바로 한번 구해서 커핑구루 나루인가? 거기 했었어요. 오, 그때 처음으로 알바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일을 못한 거예요. 그냥 성실하니까 써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냥 음료는 만들라고 시키지도 않고 그냥 포스만 보고 매장 청소하고 커핑그루나루는 당시에 허니브레드가 유명했거든요. 그래서 빵 음. 만드는 거 알려주고 근데 제가 진짜 손재주가 너무 없어서 일단 포스기도 잘 못 보는 게 막 거기 음료나 뭐 이런 맛 같은 게 소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내가 먹어봐야 이걸 아는데 잘 모르는 채로 설명을 해주려다 보니까 아, 손님이 이거 무슨 맛이에요라고 하면 그냥 그 포스기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읽어준다든지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고 나중에는 허니브레드 만들 때 위에 그 휘핑크림을 좀 높이 쌓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하면 자꾸 그 곧게 안 올라가고 약간 피사의 사탑처럼 옆으로 이렇게 넘어질랑 말랑하게 음. 세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매니저님이랑 손님이랑 저랑 세 명 다 당황했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그냥 처음 알바를 해봤었고 두 번째 했던 게 뚜레쥬르였던 것 같아요.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사실은 저를 뽑을 이유는 없었는데 너무 사람이 급해서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해서 저를 뽑았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약간 오픈 알바를 좋아해서 하게 됐는데 왜 빵집 오픈이 힘들다고 좀 유명하긴 음. 하잖아요. 근데 뚜레쥬르가 거기도 좀 큰 편이고 직영 매점이어가지고 진짜 매일 아침마다 빵이 생산이 돼요. 계속 정신없이 생산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진열을 하고 식었는지 확인하면서 포장하고 어느 정도 이상 팔리면 또 그걸 채워야 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 손재주가 없다고. 근데 빵 포장을 빨리 정확하게 예쁘게 잘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진짜 실수도 많이 하고 한 번은 크림빵을 포장하는데 그냥 다 묻히면서 했던 거예요. 저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포장하다가 한 20개인가 30개인가 되는 빵이었는데 다 다시 빼가지고 다시 포장 다시 하고 아, 와. 그런 거 하거나 한 번은 진짜 어이없는 실수였는데 들어간 지 오래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. 이제 막 식빵 기계로 자르는 방법을 배운 다음 날에 손님이 그 통식빵 식은 거를 잘라서 포장을 해가고 싶다고 하셔서 아 제가 이거 배웠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식빵 자르는 방향을 잘못 넣어가지고 정말 그런 식빵은 여러분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. 뭐라 해야 되지? 반대.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넓적한 면, 그게 돼서 저 진짜 당장 그만둘까?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도 네. 꿋꿋하게 아, 잘했네. 나중에 친해진 알바 친구들이 얘기해주기를 처음에 일을 너무 못해서 빨리 그만둘 줄 알았대요. 근데 뭐 약간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,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. 그래서 뚜레쥬르 알바를 제일 오래 했고, 올리브영은 동생이 단기 알바라고 해서 갔더니 근로계약서를 쓰더라고요. 그냥 얼떨결에 한 3, 4개월 하게 됐는데, 그때도 아침에 하고 물류를 막 까는 그런 게 좀 재밌었다? 그래서 이번에 알바도 카페로 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뚜레쥬르에서 일했던 경력이 벌써 한 8, 9년 전이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그 경력이 있어서 알바를 구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
와,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 저는 마감 알바여서 오전 분들이 다 이쁘게 진열해놓고 사실 저는 그 매장 정리만 위주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새삼 되게 감사함을 느끼네요. 막 그런 일들 하고, 뭐 크게 진상 손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진상 알바였지 않을까, 초반에는. 막 그런 생각 진상 많이 알바. 했던 거. 예. 그 약간 근데 그거 유명하잖아요. 올리브영의 그 알바생 말투. 그 예. 인사 맨날 아, 아, 찾으시는 물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막 이런 해주세요. 건가? 네. 그 끝에 말씀해 무조건 주세요. 막 이렇게. 올리라고 해요. 응. 말씀해 주세요. 하면서 막 계속 약간 근데 감사합니다. 하면서 죄송한데 둘한테 화장품 찾는 걸 물어보면 혹시 찾기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저요. 괜찮아요? 정확한 제품명을 말씀해 주시면 잘 아, 찾았고요. 왜냐면 카테고리가 있고 그걸 저도 외우다 보니까 아는데 제가 올영 알바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거는 제가 원래 화장품에 관심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스킨 로션도 동생이 사오는 거 아무거나 쓰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거기는 이제 보통은 화장품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알바를 했어요. 가끔씩 이제 판매 그 수익이 높은 아이들한테 막 상품권 같은 거 주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아예 욕심도 안 냈고 가끔 손님분들이 저한테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 이제 같이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. 그 의외로 들키진 않았답니다. 막 예를 들어 쿠션? 같은 거를 사고 싶다고 하신 손님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직접 손목이랑 여기 이어지는 데 쪽에 얼굴이랑 제 색깔이 약간 비슷하다고 해서 여기서 발색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. 손목 쪽에. 그래서 여기에 한 번씩 이렇게 발라봤는데, 제가 선택한 제품이 너무 뜬다든지 하면, 보세요. 이런 제품을 쓰면 그 손목이 너무 부해 보일 수 있으니 이런 건 쓰시면 안 됩니다. 하면서 계속 하나씩 다 우연히 테스트를 좋았네. 해드려서, 네. 근데 오히려 고객님은 거기에 엄청 만족을 하면서, 너무 오, 친절하시다면서, 오, 진짜 그런 친절한데? 근데? 근데 저는 음. 몰랐어요. 그냥 일단 발라보고,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다음 옆에 있는 거 탁 두들겨보고, 이게 좀 더 두 개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나으세요?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. 전 몰라서 그렇게 한 거고, 잘 아는 친구들은 이제 잘 했죠. 근데 와, 근데 순발력 대박이다, 그것도. 아니에요. 그래서 음. 저는 이제 올영은 너무 하기 힘들다 생각했고, 그래서 제가 올영 갈 때 그 알바분들한테 안 물어봐요. 그분들도 아주 잘 알고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서로 그게 편해요. 어디서 찾아본 거, 이거 혹시 있나요?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바로 찾아주고. 찾아달라고 네. 하는 거. 그게 서로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기억나는 게 학원 알바 할 때 그 약간 썰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가끔 제가 오픈을 하고 지킬 때가 있는데 갑자기 톡이 오더니 뭐 지금 저 강의실 상태가 뭐 이런 거 같으니까 뭐 이걸 처리를 해달라던가 나를 CCTV로 보고 있는 거야. 그 원장님이. 그 바로바로 음, 막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음. 이거를 뭐 이렇게 저걸 좀 뭐 청소하세요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되게 약간 CCTV로 보고 있는 거야?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CCTV로 뭔가 그 보는 게 되게 음. 뭔가 맞아. 사람의 나도. 마음을 되게 음. 쫄깃하게, 날 지금까지 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? 막 음.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. 저도 약간 당해봤어요. 생각해보니까 요가 센터 알바를 한 달 정도 짧게 했던 적이 있는데, 그때도 사장님이 절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, 센터에. 비대면으로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,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제가 물어봤다가 잘렸어요. 그러니까, 이상하다. 근로계약서를 쓰고, 뭐, 자리에다가 놔두고 하면 된대요. 그래서, 이거 제 개인정보인데, 저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뭔가 포인트가 있었는지 뭐 하여튼 뭐 다음 주부터 나올 필요 없다.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떨결에 잘려본 적도 있고 근데 그분이 약간 그랬어요. CCTV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전화가 와요. 전화가 오면 줄씨 어디 청소했으면 이제는 뭘 해야죠.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이상해. 기분이 이상해, 진짜. 약간 그게. 그럴 거면 그냥 나와서 같이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보실까?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저한테는 캡처본을 톡 같은 걸로 주셨던 것 같아요. 내 뒷모습이 찍혀 있는데. 그래서, 뭐야. 약간 짜릿한 알바인데? 이러면서. 음. 이제 넘어가서, 이거는 아르바이트 안 해보신 분들도 같이 상상하면서 밸런스 게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한 5개 정도만 준비를 했거든요.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서 여기서 좀 더 뇌절을 하셔도 되고요. 좋아요. 네. 첫 번째는
피지컬 노동 대 감정 노동이에요. 피지컬 노동이라 한다면 하루 10시간 내내 서서만 근무해야 되고,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 1시간은 있어요. 근데 그때만 앉을 수 있고, 나머지 9시간은 계속 서서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의자 같은 거 없고 무조건 서서. 혹은 감정 노동이라고 하면 하루 3번 이상 무조건 진상이 찾아오는 거예요. 진상의 종류는 달라요. 뭐 말이 안 통하는 진상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막 윽박지르고 화내는 진상일 수도 있고.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? 진상의 강도? 강도가? 진상의 강도?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갔을 때 생각나서 눈물 날 정도? 야, 그거 너무 짜릿한데? 눈물 날 정도까지 가는 눈물 거면은, 한 방울 흘리면서 자는 거? 그거 100% 피지컬이지. 심지어 그런 진상이 3명이나 있어? 아, 와, 거의 이 정도 그러니까 직장인 괴롭힘이다, 이거. 3명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이 유독 생각이 나는 거죠. 2명은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잊혀지는 거. 저희가 음. 지금 회사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몸이 힘든 게 100번, 1000번 낫다. 음. 100번, 1000번 낫다. 진짜 너무 공감하고, 저는 자주 서 있기도 하고, 진짜 그거는 참을만 하거든요, 진짜. 네. 이게 내 정신력으로 견딜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. 아, 진짜 음. 12시간도 쓸 수 있어요. 열심히 뭐 하면은. 근데, 와, 그 눈물이 날 정도다? 그러면 진짜. 근데 그 진상 정도가, 아, 저 사람 왜 그러지? 막 이 정도면은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눈물이 날 정도면 약간 트라우마 아니야? 아, 그러면 너무 어. 극단적인 것 같으니까 눈물이 날 정도는 한 달에 한 번만 있고 나머지는 저 사람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? 하는 식의 진상 손님이 이제 하루에 3번씩? 3번 이상씩 찾아오는 거? 전 근데 드랍하고 피지컬로 가겠습니다. 나도 어. 뭘 갖다 그래도 차라리 대도 아, 저게 그래? 나았어. 나도. 감정적으로 저러는 거는 음, 쉽지 않아. 내 멘탈이 그날 어떨지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. 안 그렇죠. 될 것 같아. 맞아. 한 달에 한 번씩 와도, 내일 또 저런 사람 오면 어떡하지? 내일 또 저런 사람 오면 음. 그거 어떡하지? 계속 계속, 불안할 거 아니야. 안 될 것 바- 같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바로 이건 뭐 밸런스가 안 맞네요. 두 번째는 바쁜 알바 대 한가한 알바. 이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바쁠 때는 시간은 진짜 빨리 가요. 근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막 쳐내야 돼서 엄청 멘붕이 오지만 어쨌든 이 시간만 딱 끝내면 그리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어요. 그리고 뭔가 끝나면 딱 일이 끝나는 느낌이고. 근데 한가한 알바 같은 경우는 심심해서 시간이 맨날 맨날 안 가는 거예요. 하루에 뭐 7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가서 막 뜨개질도 뜨고 근데 막 폰을 볼 순 없는 거예요. 폰 보거나 뭐 너무 다른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손님 오는 거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알바. 이건 저 시간 한가한 죽이기. 거. 한가한 한가한 거. 거요? 왜냐면, 일단 N으로서 음. 멍을 때려도 심심하지 않습니다. 어... 안 7시간을? 심심할 것 같아. 하루 7시간을? 근데 주 5일 일해야 돼요. 뭐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겠지. 아, 근데 바쁜 것보다는 개꿀 아니야, 이거 진짜? 저는 바쁜 게 훨씬 나아요. 진짜? 그러니까 그냥 이 알바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긴 해. 이게 진짜, 음, 그러게. 돈 버는 거면 그냥 빨리 하고 맞아, 맞아. 정신없이 하고 그냥 치는 게 낫지 않나. 음. 이 시간 안 가는 거 해서 생각이 난 건데, 제가 그 전에 뚜레쥬르에서 혼자 일했었거든요. 근데 혼자 일했고, 그 마침 그 빵집의 대부분의 손님은 그 앞에 있던 체육관 손님들이었는데, 그 체육관이 공사 중이었어요. 그래서 손님이 진짜 안 와가지고, 제가 저녁 마감이었다고 했잖아요. 그때 프로야구를 본 적이 있어요. 폰으로. 진짜 너무 시간이 안 가가지고, 보다가 그 뒤에 사장님한테 걸려가지고. 아, 근데 되게 고역이랍니다. 시간 안 가는 거. 음. 딴 거를 아예 못하게 하면 음. 쉽지 않지. 딴 음. 거를 뭐 하면서 심심한 거는 뭐 모르겠는데 혹시 차라리 그러면 빨리 남몰래, 시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혹시 남몰래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만 끼는 거 안 되나요? 그런 짜릿하게. 것도 절대 그런 거 불가. 안 되죠. 그럼 당연히 저거 하지. 아예 모든 게 안 된다면 바쁜 게 낫겠다. 뭔가 설득이 음. 되네요. 뭔가 그 알바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알바다. 요러면 난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까 매일이라고 하니까 또 매일 할 상상에는 또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고갈될까 봐. 하루 정도는,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좀 7시간 정도는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멍 때리면서. 음. 매일은 좀 힘들 것 같아. 아니면 그 정말 적극적인 알바라면 후자 그 심심해서 시간 안 가는 한가한 알바도 해서 본인이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? 막 요새 같은 아, 때는 이제 일을 이거를 찾아서. 스펙으로 만들기 아, 위해서 본인이 이제 일을 찾아서 하는 알바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봤거든요. 뭐 사장님이 이제 너무
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을 제가 월 매출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다. 막 이런 거 막 자소서에 적으려고 막 용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. 저는 지금 일하는 그 카페 알바 하는 데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여기 상황을 잘 모르니까 가서 만약에 막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이면 뭐 나도 이런 거 한번 기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너무 바쁜 거예요. 그래서 아, 조금 덜 바빴으면 좋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너무 한가하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? 막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름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거든요.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굳이 알바해서 제가 아님 차라리 그러니까 뭐 기여하는 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음, 하고자 할 일을 찾는다면은 뭐 음, 청소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안 지루하게 간다 치는데 뭔가 이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바쁜 게 여러모로 갑자기. 좀 이지해 보이긴 하네요. 네, 음. 아, 어. 그냥 별 큰 고민 없이 하기에는 좋다. 내가 전, 기여하는 것도 머리로 음,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. 뭘 그쵸. 기여를 해야 할까? 그러니까 음. 약간 감정이나 이런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피지컬로 밀고 나가겠다. 근데 바쁜 알바도 머리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. 어려워요. 그럼 세 번째로 넘어와서 야간 혹은 저녁 알바 대 아침 알바. 둘 중에 어떤 거를 하시겠어요? 만약에 선택지가 있으시다면? 11시에 퇴근하는 알바 대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알바. 만약 저도 네. 아침일 것 같긴 아침. 아침, 해요. 네. 저는 밤일 것 같아. 오, 왜? 일단은 11시 퇴근이면 그렇게 늦은 퇴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, 워라밸이 무너졌어. 이미 그 무너져 있어. 대학원에 너무 덜었나요? 11시 퇴근은 장난 아닌데 저러는데 이미. 그리고 약간 뒤에 뭘 둬야, 뒤에 해야 되는 일을 둬야 앞에 일이 더 잘 돼요. 예를 들면 막, 어? 어? 그래요? 그러니까 어? 내가 11시 퇴근하는 알바면 4시간 일한다 치면 7시까진 가야 되잖아? 그럼 6시에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? 그 시간이 뒤에 있어야 앞에 낮에 해야 될 것들을 미리 끝내고, 그러고 음. 알바를 가고 이런 게 음, 되는데, 저는 아침 7시는 졸려요. 그러니까 갔다 와서 피로해서 낮잠 자고 일어나면 하루 없을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음. 밤 알바가 좀 더 낫지 않나. 저는 약간 아니, 하기 님은 싫은 걸 앞으로 모으는 음.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서. 아, 그러게. 근데 이거 아침 7시 알바면 잘 때 힘들긴 하겠다.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.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압박감에. 근데 기분은 진짜 좋을 것 같아. 끝나고 나면은 끝나면. 완전히 상쾌하잖아. 난 뭔가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보법이 다르다고 느꼈어. 저도요. 나는 오히려 뒤에 뭐가 있는데 안 끝나면은 너무 음.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아, 7시까지 나 가야 음. 되는데, 7시까지 그 일을 끝내야 돼. 근데 음. 안 돼. 막 이게 스트레스 네. 받을 음. 것 같은데, 차라리 얘를 버리면 내가 뒤를 맘대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, 심적으로 좀 마음이 좋을 것 같아. 그 완전히 본인의 일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안 돼서 오후 알바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오전에 허송세월을 음. 보낼 것 같거든요. 그냥 누워가지고 아직 출근할 때까지 몇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하면서 있다가 밥도 늦게 먹고 늦게 자고 그냥 계속 루틴이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갈 것 같아서 내가 알바하기 전까지 뭘 끝내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할 것 같고 알바만 갔다 오면 그래도 오늘 알바 하나라도 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약간 무조건 아침 알바를 하거든요. 중간에 약간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내가 오후 알바를 했을 때 늦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.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뭔가 신기해요. 음. 그리고 뭔가 이 상상이 이어져서 아침 알바는 해놓고 이제 끝 음. 땡치면 되는데 뭔가 계속 일하고 있는 기분이 들 것 같아. 아, 7시에 가야 되는데, 아, 7시에 가야 되는데, 이러면서 오후에도 내내 뭔가 나는 그 생각이 나를 너무 지배할 것 같은, 실제 일하는 시간 3시간이지만 한 6시간 일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음. 수도 있겠다. 그래서, 그러니까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이라 그렇다니까요. 만약에 아, 아침에 일어나야지 그게 이미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일 수. 그럴 어, 수 있겠다. 멍은요? 음, 저도 아침 출근을 생각했어요. 음. 음, 음. 뭔가 그래도 알바할 때는 그러니까 시간이 뭐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저도 그냥 다 안 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 미라클 모닝처럼 너무너무. 맞아. 강제로 뭔가 하게? 그냥 박사님은 콩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보법이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보법이 나눴다. 나는 그 7시에 가려고 일을 끝마친다는 거에서 진짜, 음, 야, 이거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겠다. 음, 이런 생각을. 오, 실제 대학원 때, 물론 그때는 뒤에 술 먹는 약속을 잡아놓긴 했지만,
그렇게 하면 효율이 미쳐요. 정말 뒤에 어, 뭔가를 두면 배수진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. 효율도 미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미치지 않을까? 근데 그렇게까지 얼전트한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죠. 그날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일 이런 게 거의 없죠. 그냥 음. 조금씩 미리미리 늘 해놓으니까. 혹시 와. 늘 일상이 얼전트한 사람들 못 만나보셨군요. 미리미리라니. 어. 와. 그러면 네 번째는 불특정 다수만 위주로 상대하는 알바 대 지인이나 뭐 선배 등 이런 사람들 자주 마주치는 알바. 근데 뭐 불특정 다수라고 해도 가끔씩 뭐 아는 사람 마주칠 수는 있겠죠?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작고 그런 알바이고 지인이나 선배가 자주 마주치는 알바는 뭐 학교에서 하는 근로 알바라든지 아니면 진짜 학교 근처 혹은 아니면 전 직장 근처. 약간 음.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근데 되나요? 학교랑 전 직장 너무 다른데. 그러게요. 말해놓고 좀 그런데. 뭐 이런데. 긍정적으로 아는 예, 사람들. 예. 아, 너무 막 아, 보기 싫은 사람이 음, 보일 확률은 이제 둘 다 비슷하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. 불특정 다수나 뭐 지인 선배 자주 마주치는 알바나 싫어하는 사람을 볼 확률은 비슷한데 후자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내가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알바? 전 차라리 불특정 다수가 나을 것 같긴 해요. 일하는 모습이, 뭐,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창피한 건 아닌데, 약간 그 회사나 뭐 알바 생각했을 때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별로 막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굳이? 그러니까 가끔 우연히 뭐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, 그걸 매번 하는 게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약간 좀 다른 자아로 음, 하지 않을까 싶어서. 제가 신경 쓰일 것 같아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지인도 왔는데 불특정 다수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막 약간 아는 척을 막 계속 하기에도 난 일 중이니까 그런 애매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괜히 막 허둥대고 이렇게 될까 봐. 특히 알바하면 그럴 것 같긴 해요. 저도 불특정 다수 상대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도 저 알바할 때 동생이 놀러 온다는 거예요. 절대 오지 말라고. 근데 이게 진짜 다시 말한 대로, 그러니까 이 알바하는 모습이 뭐 창피해야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동생이 왔을 때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, 음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아는 사람이니까 일반 손님처럼 아무래도 대할 수가 없잖아요. 이 모습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. 음. 다른 방향이네, 또. 저도 불특정 다수인데, 저는 또 약간 결이 다른 게, 아는 사람은 뭔가 스몰 토크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될 것만 같아. 그래서 약간 음. 기가 빨린달까? 아는 사람 자주 보면 그 말을 불특정 다수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음. 때도 있고, 내가 하고 음. 싶으면은 스몰 토크로 더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건데, 무조건 아는 사람은 그걸 하게 되잖아요. 막, 오,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 오셨네. 뭐, 이거 드셨죠? 뭐 이런 식으로 뭐, 요즘 잘 지내요? 막 이런 거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미식거린다. 음. 어.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. 아, 거의 압도적이네요. 얘는. 줄은 어쨌든 이걸 밸런스 게임으로 가져왔으니까 음.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요? 어, 사실은 이제 GPT가 추천해준 거여가지고 그대로 어, 긁어오긴 했는데, 예전에 전 뚜레쥬를 알바할 때는 사실은 지인이나 뭐 아는 사람들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알바였어요. 학교 근처기도 하고, 오며 가며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그냥 빵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때는 그게 즐거웠는데, 이게 좀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해요. 그때는 이제 내가 대학생이고, 원래 일을 안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건데 지금은 조금 저도 아는 사람 마주치면 뭐 그게 막 부끄럽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좀 생길 것 같아요. 괜히 뭐 나를 너무 딱하게 보진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저도 낯선 사람 상대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? 그런 생각은 들어요. 전혀 밸런스가 안 맞고 있습니다. 아니야, 우리가 비슷해서 비슷하게 음. 흘러가는 걸 수도? 맞아. 뭔가 결들이 비슷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. 난 야간 알바랑 아침 알바가 이렇게 비슷할 줄 몰랐어요. 그냥 솥은 특이해가지고 밤을 고른 것 같고, 보통 다른 친구들은 이런 이유로 오후 알바를 고를 것 같진 않거든요. 모든 걸 다 끝내고 가겠다?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. 보법이 다르다니까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는 완벽주의자 매니저 대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방위면 매니저. 근데 뭐 완벽주의자 매니저는 실수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. 이거 바로 해. 지금 너 이거 잘못했어.
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, 근데 그냥 매번 다 약간 화난 투로 얘기를 하고, 대신에 뒤끝은 없어요. 하지만 오. 뒤끝이 없지만 매번 화를 내요. 어. 대신에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방임영 매니저는 화를 내진 않아요. 화를 내지도 않고 막 엄청 뭐 급발진하는 것도 없고. 근데 내가 실수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뭐 물어보면 대답도 그냥 대충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정도로 알려주고 막 정석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. 둘 중에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나요? 쪼는 게 낫다. 라고 음, 봅니다. 왜냐면 사실은 그 안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예 모르는데 안 알려주는 거는 나름 투명인간처럼 좀 직장 내 괴롭힘 같기도 하고 차라리 쪼면은 내가 그냥 아 다음에 이거 안 해서 이거는 피드백 안 받아야지 이렇게 매번 매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 이거 나 모르는데 막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 반응 없고 안 알려주고 내가 그냥 주먹구구로 조금 음. 약간 힘들 것 같아요. 아니면 완전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려줄 거는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딱히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기본적인 건 다 알려줬어요? 네, 알려줬다고 치고. 그러면 무관심하게 그럼 난 후자로 갈래. 나는 그래요? 기본적인 것도 안 알려주는 줄 알았지. 이거 그냥 완전 밸런스 기본. 붕괴야, 아, 그래요? 그러면. 음,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, 알려주고 뒤에는 맞아. 신경 안 쓰는 게 낫지. 음, 근데 내가 계속 실수하는데 나는 몰라. 그래도 나도 괜찮아요? 알걸? 나도 알 수 기본적인 거 있을걸? 알려주면 난 알지 않을까?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, 나도? 또 모를 수가 있나? 실수하는데 나도 모르고 응, 손님도 지적 안 하고 계속 모른다. 응, 그러면 괜찮은 그럼 거예요. 그건 실수가 아닌 거야. 어, 큰 잘못 아닌 거야. 음, 바로 지적이 음, 들어오지 않을까? 손님이 이거 음. 뭐 이러면 아 내가 뭔가 실수했나? 이렇게 알 것 근데 같은데. 기본을 알려줬으니까 그때는 손님 피드백으로 내가 좀 음. 보완할 수 있다. 그럼 아예 바꿔야겠어. 그, 어? 기본은 알려줬어요.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매니저 대 기본은 알려주고 대신에 내가 틀렸을 때 약간 싸하게 쳐다봐. 하지만 답을 말해주지는 않는 매니저. 못됐어. 못했는데? 개 난, 못했는데.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. 어. 이게 아, 저는 아니면 그렇게, 그냥 오히려 회사처럼 이게 균형이 계속 이렇게. 균형이 이거 안 밸런스 맞아. 맞추려면 예.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어떻게 해야 돼요? 어, 그러니까 진짜 일 잘해. 응, 근데 가끔 내가 실수할 때도 진짜 엄하게 딱 혼내고 음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딱딱딱. 근데 그 사람 말이 너무 정답이어서 내가 너무 납득돼. 그런 음, 이제 약간 성격이 조금 나쁜데 일 잘하는 매니저. 그리고 다음은 너무 착해. 너무 음. 착해. 근데 못해. 내가 뭘 물어봐도 저도 몰라요. 일을 못해. 그러니까 매니저인데 저도 몰라요. 우리 사장님한테 같이 혼나면 혼나요 그냥. 뭐 약간 이런 진짜 완전 전자 멍청해. 아니야? 완전 전자 아니야, 그치 이것도? 그게 응. 낫지? 어. 이것도 이거는 어렵다. 밸런스 약간 못 그런 거 맞춰. 있잖아요. 회사에서 성격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과 일을 잘하지만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. 그건 보통 다 사회생활 해봤으니까 성격 저, 나쁜 게 낫죠. 그래서 비슷한가 봐요. 근데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. 그 지적해주는 맞아. 것도 열정이 맞아. 필요해, 맞아. 맞아, 맞아. 진짜. 맞아. 그거 뭘 알아야 지적해줄 수가 있어. 어, 응, 착한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. 응. 저희 다 꼰대여가지고 답변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회고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그냥 여기 답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과외든 학원이든 그래도 조금 조금씩 정규직 일을 하기 전에 단기 계약직이든 일을 해보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좋고 아니면 지금의 경험치나 기억을 가지고 다시 과거 했던 알바를 한다면 내가 뭐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지 좀 지금이랑 달라질까?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과외랑 첨삭 같은 걸 할 때 어쨌든 학부모분들이랑 통화를 나눌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. 어쨌든 그때 그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전화를 많이 하는 업무를 하는데 오늘도 한 진짜 30통은 한 것 같거든요. 와우. 네, 그게 어쨌든 제가 약간 누군가를 대할 때 좀 응대하는 방법 음, 같은 그냥 기본적인 거 정도는 나에게 알려줬던 것 같고 도움이 그 부분에선 됐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약간 진상 고객이 오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그냥 기본적인 그냥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좀 사실 순하신 편이어서 되게 좀 이지 모드로 되게 저는 했던 것 같고 지금 이 능력치로 그 일을 한다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
음, 지금이 좀 더 음, 약간 강해진 것 같아요. 네. 음, 저도 전에 그 알바 했을 때, 사실 그때 관심 가졌던 거는 그냥 생활비 벌기랑 베스킨라빈스면 그 메뉴, 무슨 음, 맛 있구나, 이거 어떻게 만드는구나, 뭐 빵이면은 빵 종류, 약간 이런 음식에만, 메뉴에만 관심을 가졌는데, 제가 만약에 다시 알바를 할 수 있다면, 특히 제가 일했었던 데는 다 알바생들이 한 한두 명이고, 조그만 매장이었어가지고, 자영업에 돌아가는 흐름? 음, 이거를 왜냐면은 나도 언젠가 음, 자영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운영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바라봤을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의 경험치로 돌아간다면, 그때는 그 당시에 제 편협한 생각으로, 아, 이거는 나한테 지금 뭐 당장 별로 도움 안 될 거야, 시간 낭비일 거야, 라고 생각했던 좀 그런 알바들도 많은데,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, 제가 막 약간, 아, 나는 성향이 좀 이러니까 이런 거 일하면 좀 힘들 거야, 라든지 좀 그렇게 아예 좀 제가 약간 회피하고, 그냥 좀 소극적으로 좀 지냈던 게 아쉬워서. 근데 요즘의 경험치는 제가 또 요즘 엄청 수영 같은 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음, 수영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, 진짜 안 될 것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뭔가 어느 순간 되게 자연스럽게 딱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, 모든 일이 좀 다 이런 것 같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가지고, 그냥 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알바 같은 거, 내가 진짜 난 저런 거 막 손님들 막 응대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했던 것도 그냥 해볼 것 같긴 해요. 그냥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것 같고, 그런 스킬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스킬이었을 것 같아서, 그냥 돌아가면 되게 사람들 막 대하거나 응대하는 알바도 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전 아까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, 가르치는,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과외하고 가르치고 이 사람의 성적을 높이기에 이런 건 정말 나랑 안 맞는다. 라는 걸 깨달은 게 좋은 경험이고, 그쪽 음, 진로는 이제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일이고, 책 찾는 거 도움이 되는 것도 물론 지금 도서관에서 책 찾고 이런 시대는 아닌데, 그게 어쩌다 한번 도서관에 갔을 때 되게 좋은 경험치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, 그래서 그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, 과거에 저도 돌아가면은 좀 다양한 거, 이렇게 누가 봐도 글자쟁이가 할 것 같은 알바 말고, 그냥 좀 몸으로 음. 더 음, 많이 쓰고, 좀 사람도 대보고, 저는 뭐 음식이든 음료든 뭐든 그걸 하면서 경험치가 넓어지잖아요. 음. 음식의 경험치든 뭐 이런 음료의 경험치든 그런 거를 좀 넓혀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근데 이렇게 엄청 알차다. 네, 오늘 네. 알바 경험담부터 이제 밸런스는 붕괴가 됐지만, 뭐 이런 알바 밸런스 게임, 그리고 회고까지 맞춰보았는데요. 사실 이게 알바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일을 대하는 태도랑 그냥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,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. 오늘의 90년대 아이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호스트인데요. 재밌는 주제 갖고 오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. 안녕.